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 중이었다. 1시간째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다. 정확히는 집중이 안 되고 있었다. 김대리, 아까 말했던 서류는 다 준비됐어? 사무실로 이 과장님이 들어오며 질문했다. 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 중요한 거니까 실수 없도록 하고. 1시간 후에는 시작이니까 말이야. 그는 그렇게 던지듯 말하고는 떠나갔다. 머리를 부여잡고 집중력을 끌어모아서 문서 작업을 끝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회의가 시작되었고 발표 문서에 허점이 많아서 회의 시간 내내 지적을 당했다. 결과가 좋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서 저녁 8시. 퇴근 시간이다. 할 일은 많았지만 그 순간은 빨리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방을 주섬주섬 싸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를 나와 거리를 걸으니 불금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다. 335 모여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그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왁자지껄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한참 동안 시선이 갔다. 다리는 기계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정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민서가 고향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다. 네, 어머니. 집이야? 밥은 먹었니? 아니요, 이제 일 끝났어요.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 얼른 들어가서 밥 먹어. 다음 주에 내려오니.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대부분 걱정과 잔소리뿐인 어머니와의 통화는 버스가 올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했다. 조금씩 틈을 벌리며 간신히 몸이 설 곳을 만들었다. 작년에 사정이 어려워서 팔았던 자신의 똥차가 그리웠다. 하지만 출퇴근을 차로 하면 서울 시내의 주차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사는 집도 주차 공간이 없어 걸어서 15분 거리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했었다. 차는 모든 게 돈이었다. 퇴근 후는 그래도 출근 시각을 맞추기 위해 타는 버스만큼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40분을 넘게 이동하고 내려서 정거장을 따라 걸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라 사이사이로 조그마한 입간판을 내건 식당들 앞에 주차 중인 배달 오토바이들이 보였다. 배달 음식을 주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은 별로 없는 터라 실내는 비좁고 앉을 자리가 없었다. 대부분 식당을 홍보하는 시트지로 유리창을 가려놓았다. 요즘에는 사람 냄새 나는 동네 식당을 찾기 힘들었다. 핸드폰 앱을 검색했다. 내가 사는 동네 곳곳을 홍보하는 식당 지도를 보며 오늘 먹을 메뉴를 골라보았다. 오늘은 새로운 곳을 가볼까? 이곳이 다른 곳보다 1,000원 정도 저렴했다. 리뷰가 5점 만점에 4.8점이나 되었다.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다. 집에서 15분 거리였다. 음식을 사서 집 현관문에 들어섰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기가 도는 실내가 싫어서 거실과 이어지는 주방 전등도 켰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내일 결혼식도 참석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씻고 핸드폰을 잠금해제했다.
왼손은 요즘 구독 중인 채널을 살펴보느라 바빴다. 침대처럼 쓰고 있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아까 사온 음식을 꺼내 먹었다. 순식간에 음식을 해치웠고 남은 건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다. 재활용도 귀찮아 비닐봉투에 모두 담아서 방구석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움직이기 귀찮다. 저녁마다 하는 배달 알바도 오늘은 나가기 싫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회의가 잡혔다는 사실도 지금은 먼 일로 느껴졌다.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모든 생각과 동작은 앉아서 이루어졌다. 그는 계속 같은 포즈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점점 감겨 어느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의 시작은 정말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렌트한 차를 타고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올 때는 못 봤었던 새끼를 보았다. 내비를 살펴보며 어디로 향하는지 검색해 보았지만 내비에는 새끼리라 그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호기심이 생겼다. 저 길을 따라가면 빙 돌아가던 원래 길보다 집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다. 막다른 길이라면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한 10분쯤 갔을까. 갑자기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 차의 시동이 꺼져버렸다. 핸드폰을 검색해서 렌트 업체에 연락했다. GPS 위치를 보고 찾아온다는 여러 형식적인 통화를 끝내고 그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5분이 흐르고 10분, 30분이 흘러서도 AS 센터는 오지 않았다. 기다림이 3시간이 넘어갈 쯤에 나는 참지 못하고 내가 원래 들어왔었던 길로 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볼 참이다. 차로 10분쯤 걸렸으니 20분쯤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했다. 두고 온 차는 점점 멀어져 가는데 아무리 걸어가 보아도 아까 진입했던 도로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도로 주변의 숲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도로는 어느새 일반 보행로가 되어 있었다. 땅거미가 치고 밤이 시작되었다. 핸드폰도 꺼져버렸다. 괜히 차에서 나온 걸 후회했다. 좀 더 기다려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힘들었다. 앞뒤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비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면서 나는 점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도심 가까이에 있는 결혼식장에 왔는데 이런 깊은 숲이라니. 아까 낮에 보았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살던 곳이 아닌지라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도 이건 외져도 너무 외졌다. 그렇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완전한 밤이 되었다. 주변에는 바람 스치는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만이 전부였다. 눈앞에는 빽빽하게 자란 나무천지였고 나를 인도하듯이 한 사람 지나갈 법한 오솔길이 이어졌다. 그 길이 왠지 무서워서 길이 아닌 곳으로 걷기 시작했다.
사람이 지나가거나 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전혀 없는 길이어서 신발은 곧 모래와 흙으로 가득 찼고 젖어있는 바닥을 살피지 못해 질퍽한 진흙을 밟고 말았다. 혹시 사나운 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이 숲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 건 아닌지 같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부엉이 우는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풀벌레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때였다. 하늘에 있는 보름달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을 때 우연히 먼 곳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칼리는 인상을 쓰며 쥐고 있던 펜 끝을 물었다. 한창 재미있게 책을 읽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책갈피 사이에서 카드 한 장이 튀어나왔다. 카드를 뽑아보았다. 그녀의 왼손에는 10개의 지팡이를 짊어진 남자의 그림이 있었다. 지금? 칼리는 귀찮다는 듯 눈알을 굴렸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나. 오랜만이니까 친절하게 맞아야겠지? 어쩔 수 없다는 듯 후 하고 한숨을 쉰 그녀는 카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 일어났다. 그리고 벽난로가 타오르는 1층 거실로 내려갔다. 유리 창문 앞에 서서 그 앞에 놓여있는 성냥으로 양초에 불을 붙였다. 곧 조그마한 불꽃이 점점 커지더니 그녀의 엄지손가락 2배만해졌다. 성냥불을 후하고 불어 끄고 거실을 휘 둘러보았다. 먼지털이개로 소파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담요 한 장을 갖다 놓았다. 테이블에 있는 책들은 다시 책장에 꽂기 시작했다. 타로 카드 한 세트를 책장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벽 한쪽의 서랍에서 투명한 비닐을 꺼내 완전히 펼친 다음 응접실 소파 하나에 깔아주고 바닥에도 꼼꼼하게 깔았다. 주방에 가서 컵 2개를 꺼내어 물을 따르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시작 버튼을 눌렀다. 찬장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찻잎도 꺼내놓았다.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 후 그녀는 다 됐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밖에서 조그마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칼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먼 길을 온 듯이 온몸에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양복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구겨지고 더러워져 삐죽 나와 있는 와이셔츠 사이사이로 풀물이 들어 있었다. 바짓단과 구두는 진흙이 묻어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려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칼리는 친절하게 인사했다. 어딘가 피곤하면서도 다급한 표정으로 방문자는 입을 열었지만 왠지 말문이 막혔다. 숲길을 헤매이다가 도움을 청할 곳이 생겼는데 막상 뭐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지, 자기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말이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들어오시겠어요? 알겠다는 미소를 지으면서 칼리는 문을 더 열어 젖혔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길도 차도 잃어버렸다. 안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왜 왔는지 묻지도 않는 묘하게 경계심 없는 여자를 접하자 살짝 경계심이 생겼다.
이 이상한 곳에 무턱대고 들어가도 될지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노크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주춤하는 그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소파로 향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칼리가 가리킨 소파 밑에는 왠지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단 듯이 얇은 비닐이 깔려 있었다. 지늘게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밤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칼리는 다정하게 웃으며 차를 꺼냈다. 그리고 왠지 추워 보이는 그를 위해서 담요를 가져왔다.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한테 주세요. 민석은 그녀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그녀가 주방 쪽으로 가더니 식탁 위에 있는 동그란 판 위에 핸드폰을 올렸다. 칼리를 따라 주방으로 향했던 시선은 갈 곳을 잃고 아늑한 거실을 둘러보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조그맣고 네모난 상자 박스로 향했다. 타로카드예요. 칼리는 돌아와서 민석의 맞은편에 앉더니 그가 쳐다보고 있는 물건의 정체를 알려주었다. 상자의 뚜껑을 위로 들어 열고 안에 있는 카드를 꺼내었다. 그녀의 손 위에 올려진 카드의 뒷면을 보니 포커 게임이 연상되었다. 제가 타로를 보는 취미가 있어서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찻잔을 기울여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평소에 점을 본다는 건 그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그런 건 미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걸 돈 주고 본다는 게 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괜찮다는 말이 바로 안 나오고 이 반을 맴돌았다. 침묵이 이어지자 칼리가 자연스럽게 카드를 섞기 시작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평소에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고민이라든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거요. 칼리가 잔잔한 목소리로 질문했다. 그 역시도 딱히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사는 게 워낙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중소규모의 회사였다. 서울에 올라와 첫 직장을 10년 넘게 일하면서 월급의 일부를 부모님께 붙여드리고 남은 돈을 꾸준히 모아 전셋집도 구했다. 나이가 있는지라 시골집에서 결혼은 왜 안 하는지 여자친구는 없냐고 물어보곤 했지만 그는 그가 결혼할 형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어딘가 가서 떠들지는 못할 정도의 사소한 문제는 있었다. 그는 요즘 통 기운이 나지 않았다. 별로 딱히 나쁜 일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데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냥 차분하게 집중해서 카드를 봐주세요. 칼리는 카드 위에 왼손을 올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가 싶더니 카드 한 장을 뽑아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지팡이 10개를 한아름쥐고 힘들게 어디론가 향하는 남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칼리는 또 한 장을 뽑아 그 옆에 놓았는데 심장에 칼이 3개 꽂혀 있는 그림이 왠지 불길해 보였다. 마지막 카드는 직접 뽑아보시겠어요? 칼리가 그에게 카드 더미들을 내밀었다. 그가 그 중에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뽑아내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받아든 카드 안에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미소도 반짝였다. 역시 타로카드 같은 건 미신 같다. 무언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막상 타로카드 풀이를 듣고 보니 누구나 지어낼 수 있는 얘기였고 그도 곧 이내 심드렁해졌다. 칼리는 이곳에 온 기념이라면서 마지막에 뽑은 카드 한 장을 선물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마 거절은 할 수 없어서 고맙다고 하고 받은 다음에 정장 바지 주머니에 대충 쑤셔 넣었다. 한 30분 정도 지난 시간이었기에 핸드폰 배터리도 어느 정도 차 있었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 전원을 켰다. 그리고 지도 앱을 꺼내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칼리의 집으로 걸어왔던 방향은 이 집의 정원이었다. 일반 주택가가 가지고 있기에는 좀 큰 면적이긴 했지만 길을 헤맬 정도는 아니었다. 또 그녀의 집 주변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몇몇 건물들이 있었다. 자신은 오면서 그중 한 채도 볼 수 없었는데 이상했다. 제일 황당한 것은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시내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도대체 왜 헤매인 것일까?